기존의 주거지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방식이 아닌 도시를 보존하면서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손을 잡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울시가 10여 년 전에 뉴타운 재개발 대신에 꺼낸 도시정비 사업입니다. 네, 은평구에는 지금까지 10곳이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손성혜 기자가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림 그리고 뭐 화분 갖다 놓고 이런 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마을을 조금씩 변화를 가져서 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변은 너무 많이 확 변해가고 이게 맞는 건지. 진짜 우리한테 행운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 은평구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11년 신사동 산세마을에서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은 이후 녹번동, 응암동, 불광동 등 매년 그 수를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더 이상 재생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은평구 도시재생 사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봤습니다. 경사가 심해 연탄 배달이 어려울 정도였다는 수색동입니다. 2000년대 중반 수색동 대부분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포함됐지만 수색 14구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재개발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이후 수색 14구역은 구름다리 햇빛마을이란 이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2년도 안 돼 다시 재개발 문제가 불거졌고 도시재생 사업은 유보됐습니다. 지난달 이곳은 공공주도 재개발 시범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580세대가 사는 수색 14구역은 94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촌이 됩니다. 빨간 벽돌로 지은 낮은 주택, 한 발자국도 넘치는 좁은 골목, 서울의 7, 80년대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응암 3동 다래마을입니다. 동네에서 만난 주민들은 집이 낡아 비만 오면 물이 샌다고 말합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오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혼자 몸뚱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오죽하면 친구를 불러다가 물 자꾸 흐르니까 좀 퍼내라. 밥 숟갈 들고 밥을 먹을 시간도 없어요. 물이 계속 나오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주민들은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바꾸려면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0월 은평구가 진행한 응암 3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주민 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재개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벽돌집 이런 집들은 못을 박으면 무너질까 봐 겁이 나서 못도 못 박는다고 합니다. 지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꼭대기는 거의 등산하는 기분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때문에 응암 3동 다래마을은 2년 전 서울형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개발 이슈들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엔 구도부들도 포기를 했고 현재까지는 답보 상태인 거죠. 이런 현상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불광이동 향림마을에선 일부 주민이 도시재생 해제 요구 주민연대에 합류했고 역촌동 토정마을은 수년째 참여하는 주민이 없어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상 취소된 상황입니다. 현재 사회 상황이 너무나 달라진 부분들을 도시재생에서는 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주민들이 해제해라 아니면 계속 가야 된다 그런 이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 주민들한테 보이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고 주변은 다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마음속에 내포돼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은 보존 중심의 사업이잖아요. 기존 문화와 어떤 주택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고 공공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거시설, 아파트를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 은평구의 아파트값은 10억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2015년 5억 원대였던 녹번동의 한 아파트는 올해 2월 10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집값이 5, 6년 사이 배 이상 오른 겁니다.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습니다. 마을을 조금씩 변화를 가져서 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변은 너무 많이 확 변해가고 이게 맞는 건지. 신사이동 산세마을, 은평구 도시재생 1호로 서울시와 은평구가 도시재생 우수 사례로 자평하는 곳입니다. 이 마을엔 2012년부터 3년간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든 주민 공동 이용시설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주민 공동체가 유지되고 주민들이 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2년 만에 다시 찾은 현장은 여전히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목욕탕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널려 있고 곳곳이 먼지 투성입니다. 이 건물의 다른 공간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은 사후 대책을 찾기는커녕 시설 운영은 주민들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건물을 올린 것만으로 도시재생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수익성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논리로 사용된 거지. 우리에게 져주면 주민들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익성도 내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 사업의 예산을 만들어냈을 거라는 거죠.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해결이 안 되잖아요. 포장을 이쁘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나라 돈 이렇게 써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취재진은 응암3동 다래마을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 대표는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개발보다는 마을 안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을 택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진짜 언제 도시재생이 해제될지도 모르는 거고 재개발이 확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꿈 그냥 같이 늙어갈 수 있는 정도를 마련하는 게 우리의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재개발이 되면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동네를 떠나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소박이 분들이나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잘 웃고 놀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할 때는 다 울고 가잖아요. 도시재생이든 재개발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건 같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 전문가들은 정책과 제도, 행정적 지원의 중심엔 지역 주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책 분야의 이슈로 봐가지고는 풀리지 않고요. 특히 정부 내부에서 관점의 혼란을 계속 가져간다면 이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재생이든 그것이 재개발이든 이 쇠퇴 지역의 경우에 근본적인 결정은 살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할 건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할 건지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